충북에 있는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신청사에 충북문화재단의 이전이 논의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계획됐던 임대 수익을 충청북도의 예산으로 채우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와 퇴비의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 불법 매립을 해도 제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청주시에서 계속 발생하자 이범석 시장이 강력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청주시 운천동 공원 공사 현장에서 고려시대 절로 추정되는 터가 발견됐습니다. 직지를 찍어낸 흔적사지와 가까운 곳인데 불교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유물이 발굴될지 주목됩니다. 충주 호암저수지는 천연기념물 수달이 자주 출몰하면서 수달의 서식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호암지 제방 개보수 공사가 시작되면서 수달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충북문화재단이 고가 매입 논란을 빚고 있는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신청사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당 건물은 청주 성안길 옛 우리문고 건물인데요. 충북문화재단이 이곳으로 이전하면 당초 밝혔던 임대 수익 또한 충청북도의 예산으로 돌려막게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이른바 인평원이 청사 이전을 이유로 매입한 청주 성안길 우리문고 건물입니다. 당시 유찰에 따른 경매 예정 시작가는 75억 원대였지만 인평원이 매입한 가격은 20억 원 가까이 높은 94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충북도는 사전에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94억 원대의 매입 가격을 약속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충북도에 납득할 만한 해명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논란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인평원은 매입 당시 건물 3층 공간을 사용하고 1층과 2층 일부 공간은 임대 사업을 통해 연간 3억 원에 가까운 수익을 내겠다던 계획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공간에 또 다른 출연기관인 충북문화재단의 이전이 현재 논의되고 있습니다. 두 기관 모두 이전 협의 사실은 인정한 상태로 만약 현실화된다면 공헌했던 임대 수익을 충북도의 예산으로 메꾸는 셈입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의 우리문고 건물로의 이전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3년 작성된 자료를 보면 문화재단은 이 건물을 110억 원에 매입해 86억 원을 들여 300석 이상을 갖춘 공연장으로 리모델링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원도심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이 건물에 인평원이 들어오고 공연장 조성 또한 불가능해지면서 이전 명분은 부족해졌습니다. 독립청사를 마련을 했는데 이들이 독립청사를 마련하는 근거로 들었던 그동안의 논리들, 임대수익 얘기도 있었고요. 원도심 활성화 얘기도 있었거든요. 지금 다 불확실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과연 이 건물을 왜 그 큰 돈을 들여서 샀을까? 계속 의문만 남아요. 시민단체가 고가 매입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문화재단의 이전 문제까지 불거지며 인평원의 신청사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어디까지가 음식물 쓰레기고 어디까지가 퇴비일까요? 상식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법적으로는 기준이 모호합니다. 악취와 지하수 오염을 유발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매립해도 퇴비 공정을 조금이라도 거치면 퇴비라고 우길 수 있는 이유인데요. 이런 일이 청주시에서 계속 발생하자 이범석 시장이 강력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는 크게 두 번의 공정을 거칩니다. 먼저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 처리 시설에 넣은 뒤 두 차례 분쇄를 진행하고 석회와 톱밥을 혼합합니다. 여기까지는 폐기물로 간주합니다. 이후 건조와 발효, 출하와 보관 과정을 거치면 퇴비로 변합니다. 문제는 퇴비를 만드는 두 번째 공정을 잠깐이라도 하면 퇴비로 간주된다는 데 있습니다. 정확히 얼마만큼의 시간, 어느 정도를 건조 발효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는 퇴비라고 하고 누구는 폐기물이라고는 하는데 이거는 누가 봐도 퇴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비료 기준도 이런 사태를 만드는 데 한몫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비료의 수분 함량, 이른바 함수율이 55% 이하면 된다고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 수치면 함수율로 적발하는 사례가 거의 없어 관대한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청주 곳곳에 매립된 음식물 쓰레기가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한 업체도 지난해 두 번의 검사에서 모두 정상 범주 안에 들었습니다. 이게
질척하고 막 그래도 이게 비료 이렇게 했을 때 55% 미만이면 비료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함수율이 꽤 높아가지고. 모호한 규정과 기준으로 인한 불법 매립이 계속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범석 시장이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관할 구청, 자원정책과 등 모두 4개 부서에서 업무 보고를 받고는 직원들이 행정처분으로 인해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있어도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주문한 겁니다. 또 추가 불법 매립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도 지시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어제 이 시간을 통해 재개발이 진행 중인 청주 사직 1구역에서 고려시대 금속 제품 공방터가 발굴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금속 활자로 직지를 찍은 흥덕사에서 멀지 않은 곳입니다. 그런데 최근 흥덕사 지역 공원 공사 현장에서 고려시대 절로 추정되는 터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현재 정밀 조사가 진행 중인데 이처럼 최근 흥덕사와 시대가 겹치는 유물 유적이 인근에서 계속 출토되면서 연관성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문화재 발굴 작업이 한창인 청주시 운천동 공사 현장. 이곳에서 고려시대 절토로 추정되는 유적이 발견됐습니다. 나무로 터를 세운 흔적과 함께 고려시대에 주로 사용된 상감청자와 매병 조각들이 다량 출토된 겁니다. 문화재청은 유적의 형태와 유물 연대를 토대로 이곳이 고려시대 절터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정밀 발굴 조사 지시를 내렸습니다. 고려 조선시대 사찰 규정 건물지가 발견돼서 이것도 좀 추가적으로 더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이곳은 직지 심체 요절을 찍어낸 흥덕사지와 불과 500m밖에 떨어지지 않는 곳입니다. 흥덕사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될 사찰이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더욱이 이 사찰터는 흥덕사가 폐사된 이후 조선시대까지 명맥이 이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사직동 사직 1구역 재개발 현장에서도 고려시대 금속 제품을 만드는 공방청으로 추정되는 다량의 유물 유적이 출토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인 직지와 이를 인쇄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는 흥덕사. 금속 활자를 어디에서 만들었는지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있는 가운데 청주 원도심에서 잇따라 고려시대 유적과 유물이 쏟아지면서 과연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충주 도심의 호암 저수지는 천연기념물 수달이 자주 출몰하면서 수달의 서식지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최근 호암지 제방 보수공사 이후 수달이 자취를 감췄다고 합니다. 어찌된 이유인지 이윤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달이 물가에서 고개를 내밀고 두리번거립니다. 이내 물속으로 들어가 헤엄치며 주변 곳곳을 돌아다닙니다. 지난 2021년 충주 호암지에서 시민에 의해 촬영된 영상입니다. 이처럼 호암지에서 수달이 발견된 건 수차례. 새끼 수달과 어미 등 수달 각가지 발견되면서 호암지가 수달의 서식지라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한국농어촌공사가 호암지 제방 개보수 공사에 본격 착수하면서 사정은 달라졌습니다. 호암지 물을 빼고 3년째 공사가 이어진 데다 수달의 이동 통로까지 막히면서 수달이 자취를 감춘 겁니다. 3년 하는 동안에 물이 바닥이 없어가지고 요 반만 막아서 저쪽엔 있었어요. 물이 있었는데 저 여기 운동 자주 다니는데 한 번도 못 봤어요. 네. 요새는 없어요. 예, 안 보여요. 실제로 호암지는 개보수 후 높이 12m의 제방이 들어섰고 이 제방을 따라 1m가 넘는 방부목 울타리가 쳐졌습니다. 수달이 이동할 수 있도록 대체 통로가 마련됐는데 직경 50cm, 길이 50m의 좁고 긴 콘크리트 배수관 2개가 땅속으로 설치된 게 전부입니다.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그 길목이 됐었는데 지금은 50cm라는 그 직경도 너무 좁고 또 50m라는 그 어두운 그 터널을 수달이 다닐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호암지로 연결되는 수로에는 수달이 뛰어넘기엔 거의 불가능한 수직의 차단막과 콘크리트 장애물들이 곳곳에 들어섰습니다. 너무 경사가 가파르고 반질반질해서 수달이 올라탈 수가 없어요. 농어촌공사가 새롭게 공사하면서 99.9% 수달이 이동할 수 없는 조건을 만들었어요.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이자 천연기념물 330호인 수달. 생태 관광도시 충주의 상징인 수달과 인간이 공존해 나가기 위한 보다 실질적인 대책과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소나무 제선충병이 경북 곳곳에서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시군마다 방제에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퍼지는 속도가 워낙 빨라 이렇다 할 효과를 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TBC 김낙선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고령의 한 야산에서 제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를 벌목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근처 야산에도 누렇게 말라 죽은 소나무들이 쉽게 눈에 띕니다. 아직 감염되지 않은 경우 제선충병 예방 나무주사로 확산 차단에 나섭니다. 벌채 작업을 하고 있고 동시에 예방나무 주사 작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산동 고분군 주변에는 특히 제선충 발병 위험이 높기 때문에 그 지역을 중심으로 고령군에서는 지난해 5월부터 현재까지 소나무 18,000여 그루가 제선충병에 감염돼 1년 전보다 감염목이 3,000여 그루가 늘었습니다. 비단 고령뿐 아니라 경북 22개 시군 가운데 영양과 울릉을 제외한 20개 시군에서 제선충병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경북의 소나무 47만여 그루가 감염됐는데 1년 만에 4배 증가해 역대 가장 큰 피해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2020년부터 지난해 9월 사이 전국의 감염 소나무 가운데 경북이 40%를 차지할 정도로 경북의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산림청은 지난해 포항과 경주 안동을 제선충병 피해 극심 지역으로 군주와 영덕 성주는 심에서 중단계 지역으로 분류했습니다. 도 책임 담당관제를 운영하고 있고 시군 간 교차 점검을 해가지고 제선충병 재발률을 좀 낮추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선제적인 대응을 위한 실태조사와 체계적인 방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선제적으로 감염목을 색출하고 확산되는 지점에 딱 있다가 확산이 되면 잡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지 뒤따라가면서 하는 방제 방법은 기본에 충실하지 못해요. 자연과의 싸움인데 장기전을 벌여줘야 되고 경북도가 올해 편성한 제선충병 방제 예산은 1,037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하지만 확산세를 진정시키는 게 쉽지 않은 가운데 현행 방제 약제의 효율성을 재점검하고 대응 체계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TBC 김낙성입니다. 충북의 고용 환경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청지방통계청에 따르면 2월 충북 지역 고용률은 64.6%로 1년 전보다 0.9%포인트 올랐습니다. 산업 전반에 걸쳐 취업자 수가 늘어난 가운데 건설업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4,000명 감소하며 가장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한편 2월 실업률은 2.6%로 전년 동기 대비 0.4%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진천 풍림 아이원 입주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충북도청 앞에서 입주 지연 피해 보상과 사전 점검 연기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비대위는 시행사가 오는 29일 사전 점검을 제안했지만 현장은 여전히 공사판과 다를 게 없었다며 사전 점검 연기와 입주 피해 보상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수분양자의 고통을 줄여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진천 풍림 아이원 아파트의 입주 예정일은 당초 2023년 10월이었지만 원자재 수급난과 인건비 상승, 공사 미흡 등을 이유로 3차례나 연기됐습니다. 지난해 충북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는 28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580명으로 전년보다 9명 감소했습니다. 충청권에서는 충남의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30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충북 28명, 세종 2명, 대전 1명 등입니다. 지난해 11월 내려진 도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 방역대 이동 제한 조치가 124일 만에 전면 해제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진천의 AI 발생 농가 반경 10km 방역대에 위치한 106곳의 농장에 대한 정밀 검사 결과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철새 도래지 집중 소독과 도내 전 가금 농장 등에 대한 잔존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는 등 방역 태세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청주시가 오는 6월까지 청주 야구장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합니다. 청주시는 총 사업비 4억 원을 투입해 LED 전광판 설치와 함께 냉난방 설비와 관람석, 홈런망 등 노후 시설 교체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밀 안전진단 D등급을 받은 충주 공설시장이 오는 6월 철거될 예정입니다.
시는 지난달까지 23억 원을 들여 51개 점포의 이전 보상을 완료하고 오는 6월까지 대수정교에서 현대교 구간 상가를 모두 철거할 방침입니다. 시는 해당 구간의 관광거리를 조성하는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충주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도 재개할 방침입니다. SK하이닉스가 사회공헌 활동의 하나로 청주 내덕복지관에 ICT 사랑방을 열었습니다. 정보통신 기술을 뜻하는 ICT 사랑방은 노인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것으로 노인들이 디지털 기기를 쉽게 배우고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교육과 서포터즈 활동을 지원합니다. 이번 개소는 청주 가경노인복지관, 청주 서원노인복지관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이사로 시잡이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